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빌딩인 드림타워가 카지노 건물의 야간 조명을 밤새도록 가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 MBC 취재 결과 사업자가 야간 조명을 심의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제주도가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경관 심의를 통과시켜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 건물의 야간 조명을 밤새도록 가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조명을 장시간 가동해도 문제가 없는지 시험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가동 시간과 조명의 강도를 제한하겠다며 지난해 12월 경관 심의를 통과할 때 이 같은 운영 계획까지 제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관 심의를 통과할 때 조건이 어떤 그래픽이라든지 경관 조명을 만들었을 경우에 도에 승인을 제출을 해서 도에 승인이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모든 경관 조명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제주도는 경관 심의에서 야간 조명은 전혀 심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보라는 공고 의견만 붙여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경관 조명이 아니고 미디어 파사드라는 새로운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자문을 받으라는 조건부 의견은 좀 다른 내용이죠. 결국 초대형 야간 조명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가동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관 관리 계획의 큰 틀 속에서 다루는 이 담당 부서의 경관 계획의 충분한 절차, 내용을 다루는 부분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제주도는 2015년 빛공해 방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5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어 단속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빛공해를 사전에 제대로 심의도 하지 않았고 지금으로서는 규제할 대책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건물이 완공된 뒤에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홍수 위험이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행안부가 재해 영향성 검토에서 서귀포시 신난천과 온평천에 홍수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저류지 확충과 교량 재배치, 배수로 정비 등을 제2공항 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는데도 국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하수 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하수 처리장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숙박시설. 최근 제주도와 제주 하수 처리장 설비 업체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악취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딱 그 악취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역한 냄새가 이거는 도저히 못 맡겠다 할 정도로. 제주 하수 처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하수 처리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하수 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 방지 시설 배출구에서 31차례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2차례. 제주도는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악취는 감각공이거든요. 최대한도로 피해 안 입고 저감시키는 게 저희 임무고 저희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시설을 계속 했거든요. 방치한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아산시 주민 1,100여 명이 하수처리장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3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제주 하수처리장의 운영 과정에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으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지 기준일 규정과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로만 지급돼 사용에 제한을 받는 이들이 많아서 제주도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살다 지난달 고향인 제주로 이사온 고현승 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을 받았지만 제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막막해졌습니다.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어 지원금을 쓰려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을 지원받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도서 구입이라거나 해서 사용처 같은 거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해뒀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갑자기 막히게 돼서 되게 좀 황당한 심정이고요. 이처럼 기준일 이후에 제주에서 이사를 가거나 제주로 이사와 정부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이들은 7,500여 명. 제주도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거주지 증명을 통해 적어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로 제한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과금이나 자녀 교육비, 채무 상환 등 현금 사용이 절박한 저소득층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청 과정에서 기부금 입력 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습니다. 지역 상권의 매출 확대 등 여러 가지 목표도 좋지만 정책 목표를 너무 여러 가지를 섞어놓지 말고 국민 개개인의 긴급한 필요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속히 사용지역 제한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2차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 지사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예정된 제주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방식을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 9일 1차 추경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불카드나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는데요.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에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배보상 비용에 대한 기재부의 난색과 야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만 믿고 도내 정치권이나 시민사회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에 상당히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때문에 좀 안이한 점이 있었고. 특별법 개정의 적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까지인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세 분의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그 공동 발의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회에서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 합심해서 도의회라든가 범도민 좀 대형 기구를 만들어서 특별법만큼은 누구나 다 합의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특별법 개정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연성 있게 대응하자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안건을 만들면 이걸 다 통과시키자고 이런 우선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2보 전진하면서 1보는 양보하는 그런 어떤 각오도 해야 한다. 4.3 유족회와 도의회 4.3 특위는 범도민 기구를 구성하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4.3 교육을 위한 동영상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급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 4.3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현대적 의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동영상인 제주 4.3의 이해를 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 MBC가 제작한 평화 인권 교육용 영상 4편을 도교육청 자료실에 게재해 교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에 요즘 다채로운 놀이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놀이 공간을 계속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 마련된 놀이터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어디든 놀이터로 볼풀장과 그물사다리, 미로 등 다양한 놀이기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난해 개설 이후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들 시간을 좀 많이 늘려달라고 담임선생님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넓은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곳곳에서도 사방치기와 윷놀이 공간은 물론 거울을 보며 댄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같은 공간이 학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조례 덕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지난해부터 교실과 학교 단위로 나눠 공간 혁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쉬운 2개교를 선정해 242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올해도 30개교를 선정해 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한 사고, 탄력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공간 구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교 공간의 혁신을 통해 학교를 지역사회의 소통의 공간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의 변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은 외출할 때 우산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꽤 많은 양의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와 함께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북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지역 간의 강수량 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 강풍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를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20도 안팎에 머무르면서 지역 간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많은 비도 예상되는 만큼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가 18도, 서부가 17도로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5도, 남부와 동부 21도, 서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겠고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앞바다와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더 비 소식이 있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형사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여교사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종교적 신앙심을 악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교사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신청액이 1,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신청액은 1,734억 원으로 업종별로는 여행업이 252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전체의 70%가 신청했지만 일반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은 1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올해산 마늘에 이어 보리도 철인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올해 도내 보리 계약 물량은 7,300톤으로 재배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은 2,000톤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농협은 주정용 보리 추가 수매를 중앙회에 요청했지만 주류산업협회의 재고량 처리 문제로 수매 물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지감귤 재배 면적은 줄고 만감류 면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감귤류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2만 헥타르로 이 가운데 노지 감귤은 16,000헥타르로 작년보다 0.9% 줄어든 반면 만감류는 4,058헥타르로 2.1% 늘었습니다. 이는 FTA 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만감류로 품종을 전환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제주경영자 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 파업으로 도내 건설 현장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파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파업으로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관련 업계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데다 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운전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제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